그러다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응? 떨어질 거잖아. 아 진짜 떨어지면 어쩌려고. 제발. 쓰레기인가 진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요 참. 제발 뺏지 그리고. 아니 고작 여자 때문에 태어나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아 말이 안 되죠. 맞죠? 네. 왜 말이 안 내가 돼? 고작 여자라고 비하했는데 인정하는 거 보세요. 진짜 아니에요. 야, 얘가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 사랑에 빠지면. 그쵸. 응. 그럴 수 없어요. 없어? 응. 여자 때문에 죽을 수 없어 남자가? 남자 때문에 죽을 수 없어? 와우 이기적이네. 네? 왜요? 원래 인생은 혼자. 인생 혼자야? 와 동네 듣고 있는데. 인생 혼자 치긴 명언이네. 나쁘지 않은 명언이었어요. 자, 희자 인생은 어차피 롤이잖아. 여자가 무슨 머릿속에 인생은 롤인데. 이제 알이 네 개로. 지랄. 인생 양푸지. 아니 양평가? 아이 지웠잖아요. 요새 원래 하는 핸드폰이라 봐. 핸드폰 올려볼게요. 이 하나 안 하게. 이게 좋댔어. 넷플릭스 깔았단 말이에요 이제. 응? 앱 보관하. 왜 이러죠. 게임 하다 1시간 하다 쉬고 그런 거예요. 지랄 그럴 거면 안 하지. 치밀하네. 자, 오케이. 치밀하네. 자 가자. 자 서술한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이제 고전입니다. 고전은 심플합니다. 자 장면 전환.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적인 면모. 그 다음에 등장인물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냄.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 사실 이거 있잖아요. 장면마다 서술자 달리 설정해서 하는 거 문제 거의 없어요. 맨날 보기에는 나오는데 진짜 장면마다 서술자 달리 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3번은 페이크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약적 설명을 해서 인과관계, 외양을 과장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인물 풍자. 풍자는 디스하는 거야. A, B에 말하는 거. A, B는 A, B 할 때 봅시다. 기억에 나타나는 경패, 속담. 기억, 경패.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정리할 때 A, E. 이거 보기를 바탕으로 위를 정리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정리하니까 요거 읽어놓으면 개꿀이겠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닌데 문제마다 푸는 방식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 이런 걸 캐치해야 됩니다.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오 일단 하늘에서 내려왔네. 적강이라는 인물이 유복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담인데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키는 이야기,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가 수용되어 있고 소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 적강을 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났다. 적강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고 비천한 처지의 남자 주인공이 뛰어난 품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어서 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인공이 뭐예요? 천지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난 겪다가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서 남성 주인공이 수학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출세했다의 내용이랍니다. 우리는 신유복전을 가봅시다. 자, 고전 소설은요 주제가 완전히 뚜렷해요. 권성징악 이런 주제들. 자, 가봅시다. 신윤복은 뭐예요? 신유복은 부모 읽고 뭐예요? 유리걸식.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인물됨은 알아본,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딸 경패, 우리 딸 경패를 혼인시키고, 하지만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 두 언니 남편 미움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난다.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전연기를 쫓아 밥을 빌려 다녔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미움을 받아서 경패와 함께 누가 쫓겨났어요? 유복이. 그래서 뭐예요? 밥을 빌러 다니고 처녀와 마을로 들어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서 거저 걷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 빼고 사니 신세가 궁했고,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일단 표시. 현재 신세는 궁하지만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서 군자였다. 처녀도 역시 여자 중에서 군자였다. 고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어찌 사람들을 공구 속에 던져주시는가.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하튼할 것인가. 이튿날 밥을 빌어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이 없나 하고 생각하면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서
뭐다? 임자 없는 것이니 돌각담을 헐고 um이나 한간 묻어봅시다. 동리로 제목과 이형을 구걸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서 주었고, 일단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다투어서 줬네.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뭐한다? 꿈을 묻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필요 나눠 먹고 그 밥을 지내니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을까? 남의 방앗간에서 전달한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에 지극한 정상을 불쌍히 여겨 중요한 건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며 뭐하다? 호장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이 호장부부는 쫓아다닌 사람들이겠죠. 유복이 남의 집에 물도 길어다 주고 방아지도 해주니 허기를 면하였고, 그러나 의복이 없어 항상 초라했고, 처녀가 하루는 유복에게 말했다. 옛글에 A, B는 아까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읍시다. 옛글에 장구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려 문어를 빛나게 하고 조상 항구를 뭐하다?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하는가? 입신양명 뭐다? 출세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옛사람도 낮에는 밭을 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어 밤에는 공부해서 성공해서 뭐다? 기린 가게 화상을 그린 족자를 붙여 훗날에 유전하는 것을 장구다운 일로 여겼다. 무식한 사람은 뭐다? 영웅호걸이 되었다는 말은 무식하면 영웅이 되지 못한다. 유복이 처녀의 말을 듣고 감동돼서 말했다. 내 어려서 글자나 읽었지만 어쩐 이런 말이 없겠소만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글을 배우려고 한들 책도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외로운 당신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요. 나 혼자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외로운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서 혼자 외롭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낭자가 말했다. 왜 외로운지 알아요? 밤에? 몰라요? 갈게요. 낭자가 말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라도 이 꿈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양식을 당할 것이니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뒤절에 원강대사라는 하는 중이 도승이며 또한 천하문장이라 하니 뒷절에 중이 있는데 걔가 천하문장이라 하니 거기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글을 가르쳐 줄 것 같다. 올라가세요. 하면서 책을 한 권 얻어다가 주면서 말했다. 공자의 나이 13살이면 8년을 공부해서 20이 되거든 내려오십시오. 8년 공부하래. 여러분들은 고자 몇 년 공부했어요? 얘는 8년 공부하네요. 그렇게 하시면 반가이 맞아드리겠지만 만일 그 전에 내려오면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 자 운명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이제 없앤다는 거죠. 이렇게 가기를 재촉하였다. 유복이 낭자의 정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책을 옆에 끼고 절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사를 보고 차초로 지종을 말하니 대사는 유복을 보고 놀라며 위로하였다. 13년 전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서 영웅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얘 말이에요. 다시는 광명이 없었기에 그 뒤에는 뭐 빛이 없었기에 분명히 곤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겨우 만났네. 항상 이런 우연이 반복돼요. 영웅호걸의 사업재료 초년 고생, 초반에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엠베스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돼서 할 사업재료가 되는 법. 사람이 고초를 겪지 못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지 못하면, 낮은 등급을 받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리라. 공부를 옛날에 잘하면 뭐예요? 1년 놀면 곤두박질 치는 걸. 그날부터 글을 가르쳐주니 유복은 본래 하늘의 선동이라 한자를 가르치며 한개를 가르치며 100개를 능통하였대요. 우리는 100개를 가르쳐주면 50개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는 지기네. 나도 100개를 배우면 50개도 기억 못해요. 채연아 뭐 해야겠어? 와 자동이네. 좋아요. 자 하면서 우리는 A, B 한번 풀어볼까요? A, B 일단 밟고 풀까? A, B 풀자. A, B A 경패는 옛글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옛글 인용 상대방 각성. 옛글 있죠? 옛글. 그래서 뭐하자? 제발 뭐하자? 글을 읽어서 성공해라. 각성을 요구하죠. 기억 너무 좋고요. A 너무 좋고. 경패는 뭐예요? 상대방의 뭐를? 동정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호소했다. 상대방에게 동정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 어디에도 불쌍하다는 내용이 없죠. 동정심. 빛나게 하라. 공명을 바란다. 밭을 갈고 글을 읽어 성공해서 장구다운 일로 여겼다. 무식한 사람은 성공 못한다. 어디에도 동정심을 자극하는 말이 없네요.
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좋네. 하면서 끝까지 또 가봅시다. 유복은 그럭저럭 이제 드디어 과거가 됐어. 우리는 수능 날이죠? 과거 날이 당도해서 과거 보는 장소에 기구를 차려가지고 과거 보는 기구로 들어갔다. 자리를 얻지 못하고 민망해하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유소영, 김평. 이건 아까 전에 적대적인 애들이에요. 아까 느낌 왔나요? 여기서 쫓아내는 애들 중에 있었는데 호장부부, 유소영, 김평의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다? 그러나 쟤네들이 제글을 짓지 못하여 남의 뭐예요? 손을 빌려 과거 보려고 주안을 많이 차려 가같이 과거 보는 이들을 관대히 대하고 싶다. 유박이 속마음에 반가워 그 옆으로 들어갔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벌컥 하늘며 꾸짖었다. 이 거지 놈이 어디로 들어오냐? 저놈 어서 잡아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쫓아왔으니 빨리 잡아내라. 눈앞에서 썩 없어져라. 유복이 분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에 가서 한 거적을 얻어 깔고 앉아서 글 제목 드디어 과거를 칩니다. 유복이 한번 보고 한숨에 줄기차게 써내려가서 순식간에 제일 먼저 바치고 여관으로 돌아와 방귀기를 기다렸고 그런데 유소영, 김평 두 놈이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방 기다릴 염치도 없었는지 골추가 내려갔다 해서 망했다. 시험 망했다. 이때 호장부부와 경옥, 경란이 반기며 나와 영접하였고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그 두 놈이 널리 침을 청하여 흥청댔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경패 두 사람이 과거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고 행여나 낭군을 뭐예요? 과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보았는가 궁금히 여겨서 소식을 들으러 갔는데 마치 뭐예요? 흘러나는 소리를 들었고 유소영, 김평이 바깥사랑에서 호장도로 유복을 과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 끌어 쫓아냈다는 말을 하니까 호장이 듣고 큰소리로 그놈을 잘 박대해야 하는 속부치여서 말했고 낭자는 그 짓거리는 말 듣고 낭군이 과거 보는 장소에 무사히 간 거는 기뻐했으나 두 놈의 행동을 보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말했다. 세상에 몹쓸 놈도 있구나. 낭군이 타인과 달리 찾아갔으면 함께 과거를 그냥 보면 될 것이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나? 낭군인들 분통이 터졌겠나? 겨죽을 수수여놓고 먹으러 가나? 목이 메어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였다. 공중 높이 솟아있는 일호는 굽어 살펴서 낭군의 몸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제발 비는 거죠. 몹시 서러워했는데 유복이 이제 드디어 걸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하께서 시험감을 내리고 글을 고르더니 유복이 글을 보고 칭찬을 해가지고 충효를 겸하였으니 최곤이라 해가지고 뭐예요? 신윤복이 있었고 드디어 대궐의 입시 시험에 해서 어떻다? 합격하셨다. 개쩔었다. 수능 만점 받은 거예요. 서술상의 특징 1.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해서 환상적인 면모. 일단 환상 자체가 없어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등장인물에 대해서 뭐예요?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어디 있나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야. 무슨인데 그게? 몇 회? 아니 몇 번째 문장? 두 번째 67쪽에 될 거 있는데. 앞에서부터 보면 안 될까요? 자신의 생각. 뭐라고 돼 있어?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자, 중요한 건 이 따옴표는 안 돼요. 대화에서 찾으면 안 돼요. 대화는 안 돼요.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상을 불쌍히 여겨 뭐 했다? 욕하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의복이 없어 초라하였는데 자신의 생각. 어디 있나요?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 어디 있나요? 빨리 말해보세요.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서 던져두시겠는가?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진 사람들을 공군 속에 던져두겠는가? 이거 1번입니다. 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서술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죠. 다음 또 두 번째 어디 있을까요? 여기 그러나 깊은 정의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 2번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깊은 정의 어디다 비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또 자신의 생각 가볼까요? 저술자의 생각.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드러내고 있다. 2번이 괜찮은 겁니다. 작년마다 서술자를 달리 생각해서 설명한 거 없었고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약적 설명 있었나요? 또 인물의 외양을 과장하게 부정적인 인물에서 풍자는 있어도 인물을 과장되게 말하는 게 없어요. 다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약적 설명. 어디에도 여기 유복에 대해서 설명은 있어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서 시대가 어떤 데라서 그때 당시 시대 때문에 뭐예요? 이거를 연결한다? 이건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답지 한번 볼게요. 답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서 군자였다.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병팬 여자 중에 군자였다. 하늘이 어찌 사람을 공군 속에 던져 두겠는가. 여기 이 부분.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네, 요 정도밖에 없어요. 2번인 이유. 네, 제가 아까 표시한 데에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딱 제가 말한 부분은 여기는 답지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표시했네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여기를 동시에 두 개를 표시했네요. 1번, 2번. 저는 여기 1번 여기만 했는데 여기가 1번, 2번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뭐예요? 깊은 정의.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어딨죠? 그러므로 고생을 어떻게 한탄할 것인가. 아 여기 2번이고요. 하늘이 어찌 사람을 공공소 여기 3번 1, 2, 3번 여기가 그냥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답지에는 총 4개를 설명해 놨는데 여기가 다고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어딨죠? 메뉴에 여기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서술자의 생각이래요.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파트가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낸 파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뭐라고 돼 있어? 기역에 경패의 마음을 속다. 기역 갑시다. 아니 낭군이 찾아갔으면 함께 보지 왜 모욕을 주는가. 그냥 같이 시험 보면 되지 왜 모욕을 주고 지랄이야 이거죠. 그냥 같이 갔으면 시험 치면 되지 왜 모욕을 주면 지랄이야. 뭐예요? 어설픈 행동을 마구 일삼는 낭군을 공경에 빠뜨린다. 믿었던 사람 아니죠? 베풀었지. 은혜도 베풀진 않았어요.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낭군을 왜 곤란하게 하냐. 그냥 같이 시험을 치면 되지 도움을 못 줄 망정 왜 낭군을 곤란하게 하나.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쪽박은 깨지 말라. 그냥 같이 가고 시험만 쳐라.
치면 되는데 시험 같이 친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데 왜 모욕을 주냐 이거예요. 답은 4번이죠. 4번 갈게요. 자, 우리 아까 이거 다 읽었고 1번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서 영웅이 난 줄 알았다는 원강대사의 말에서 유복이 적강의 인물임이 제시된다. A. 좋죠? 적강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요 앞에서 그 승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승려가 뭐라 했냐면 규성이 여기서 무주 땅에 떨어져서 영웅이 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1번이 괜찮습니다. 2번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던 유복이 여자 중에서 군자인 경패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비천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여성 주인공과 만났다. 2번 괜찮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유복이 뭐예요?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봐서 뭐예요? 경패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기 더 있어요. 여기서 어디냐면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서 군자였다라고 했죠. 군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2번에서 둘이가 뭐예요? 군자였던 경패와 부부가 되었다. 뭐예요? 여성 주인공과 뛰어난 품성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인연을 맺었다. 좋죠. C. 호장 부부에 의해서 쫓겨나고 인근 동리 사람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며 움집에서 호장 부부에 의해서 쫓겨나고 동리 사람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해서 움집에서 공공하게 살아간다. 채연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Why? 아니어서. 왜? Why? 동생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why? 다른 사람들은 만약 3번이라 생각하고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적어 놓으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3번 채연아 왜? 집중 안 했다는 거죠? 희재가 하기 때문에 희재 왜? 이거 네. 인근 동리 사람들이 그거 외면한 게 아니라 도와주고 보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오케이. 호장이는 나쁜 새끼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보면 나쁜 새끼들은 여기 누구냐면 호장, 경패 언니, 남편, 김평은 나쁜 새끼들이지만 제가 앞에서 중간에 읽으면서 여기 뒤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뒤에 맞나? 아닌데 앞인데 여기 뭐라고 했는데 도와준 장면 여기서 그 마을에 있는 동리에 있는 인근 사람들은 가련한 정성과 경패의 지극정성한 정성을 불서 음식을 나눠주고 호장 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뭐예요? 밥도 나눠주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어디에서 틀렸다? 여기 호장 부부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건 맞지만 인근 동리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어요. 답은 정확하게 틀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또 고전소설을 넘어갑시다. 심청전, 우리가 아는 그 심청전입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5개 중에 1개만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기억에 담겨있는 신봉사의 심리. A와 보기를 비교했다. 공양비 300석에 대해서 인물의 태도. 다 읽고 가면 되겠네. 저는 읽을래요. 5개 중에 1개밖에 없어도 저는 표시하고 갈래요. 심청이가 늦은 이유, 동물을 만났다. 신봉사는 겨울에 심청이를 마중 나갔다. 신봉사를 구해준 화주승은 처음 만난 사이. 화주승은 신봉사에게 물에 빠진 사정을 듣고 절로 데려감. 심청이는 화주승에게서 아버지가 개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화주승에게서 들었다. 갑니다. 스피드 아껴 읽게요. 우리 심청자들 좀 배경 지식이 돼 있잖아. 가보겠습니다.
이때의 신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제.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린다. 배고파 등에 붓고 배는 고프고 추워요. 떨어질 지경인데 잘 쓰는 나라 들고 먼 절에서 쇠북 소리가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이 빠져서 날이 저문 줄 모르는고 주인에게 잡혀가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라는 지 혼자서 짐작하고 있어요. 눈바람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짖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괜히 눈보라가 떨어진 창가에 부딪히기만 해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일까 하여 반겨 나서면서 심청이 너 오느냐 그냥 창가에 눈보라가 떨어져린 소리에도 너 오느냐 하고 나가봐도 적막한 빈뜰에 인적이 없으니 공연이 속았구나. 지팡막대 찾아 짚고 드디어 살이 밖에 나가다가 한길 넘은 개천에 밀치듯이 개천에서 떨어지니 얼굴에는 흙빛이요 의복에는 얼음이라 뒤뚱거리다가 도로도 빠지면 나오자니 미끄러워서 할 일 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치는 해는 저물고 행위는 그겨치니 니라서 건져주리. 그래도 죽을 사람을 구해주는 부처님은 곳곳마다 있는 법이라 어쨌든 구해주는 사람이 있겠다. 마침 이때 화주승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시주책을 둘러매고 내려왔다가 청사는 어둑어둑하고 눈 덮인 들판에 달아오를 때 돌바 비탈길로 절을 찾아가는데 바람결에 애처로운 소리가 들렸다. 애촌 소리 들어서 사람 살려를 들어서 화주승은 자비한 마음에 소리한 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구절죽장과 바랑을 바위 위에 휙 던져주고 불갑과 벗어놓고 건져놓으니 전에 뭐던 신봉사였다. 묻기를 걔 의시여 대결 화주승이여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부처로군요. 감사 은혜 백골난방이여 화주승이 신봉사를 어머다가 빠져가다 묻었다. 신봉사는 신세를 한탄하다 도사를 말하니 중이 벗어나라 하는 말이 딱하시군요. 우리 절에 부처님 영혼이 많으셔서 빌어서 우리의 부처님은 영험이 많아서 빌어서 아는 일이 되었고 구하면 응답을 준다. 공양미 300석을 뭐예요? 부처님께 올리고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눈을 떠서 성한 사람이 되어서 천지 만물을 보게 된다. 신봉사가 집안 형평 개세이네. 뭐라고요? 집안 형평을 생각하지 않고 눈 뜬다는 말에 혹하여 뭐예요? 그러면 300석을 적어 가시오 하서 화두승이 허허고 입으시오. 대개 집안 형평을 살펴보니 300석 무슨 수로 창만하겠어. 홧김에 하는 말이 여보시오. 수자아들 놈이 부쩍게 적어놓고 비만하겠어. 눈 뜨려다가 안진뱅이 되게요. 사람을 없이 읽어 그런 걱정 없으라고 적으시오. 그래서 바랑을 펼쳐놓고 제일 위쪽에 붉은 칸에 심학교 쌀 300석 적어서 인사하고 갔고 그런 뒤에 신봉사는 화주승을 보내고 다시 생각하니 드디어 장만할 길이 없어 뭐예요? 복을 빌려다가 도리어 죄를 얻게 되니 이 일을 어찌하리. 이 서름 저 서름 무르고 서름 햇서름 동무지어 일어나니 견디지 못해서 울음을 운다.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총대를 안 해도 되는데 총대를 매가지고 9시간을 공부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씨발 9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존나 개같은 표정을 지으면 저는 어떨까요? 개빡치겠죠. 하지를 말든가. 이 새끼가 다를 바가 어딨어요? 라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유 뛰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1시간 채웠어요. 그래서 쌤이 2시간 주말을 했잖아요. 그럼 네가 1시간 안 채웠잖아. 아직 1시간 유예. 오늘부터 하세요. 얘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요. 보세요. 얘도 뭐예요? 형편은 생각 안 하고 혹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7시에 왔어 너희들? 안 왔죠? 근데 어제 뭐라 했냐면 어제 내일부터 이틀간 7시에 와서 공부할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거는 생각 안 하고 뭐예요? 혹해가지고 말해놓고 안 지키는 애들.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막 뭐라 하면 울음을 운다. 김치는 와, 아니 그런 약속을 안 하면 되지. 300석을 낸다고 안 하면 되지. 자신 없으면 총대 안 매면 되지. 왜 사람들은 이상해요. 한다 해놓고 뭐 해라 했는데 안 해놓고 지랄하고 울어요. 세상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왜? 야? 가줄까? 한창 일이 탄식할 때 심청이 바삐 와서 아버지 모습을 깜짝 놀라서 발을 부르면서 온몸을 주만지며 아버지 웬일이셔요? 나를 찾아서 나오다가 이런 욕을 보셨나요? 이웃집에 가다가 본발을 따셨나요? 늦었어요. 하다 어쩌다가 늦었어요. 하면서 뭐예요? 눈물 흔적 씻으면서 진지 잡수셔요. 하면서 이것은 김치고 뭐예요? 저것은 자만이다. 신봉사 얼굴 가신 근신빛 인빛. 일단 어제 도승이 있었잖아요. 저랑 예은이랑 유진쌤이랑 채은이랑 사다리를 타게 돼서 돈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쓰기로 해가지고 사다리 해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채은이가 걸렸네? 돈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저 돈 없어요. 저 그지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지를 말든가 아니. 왜 꼭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근데 심지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지금 13일이야. 아직 통장에는 한 20만 원 정도 남아있어. 그럼 그 뒤에 지가 아껴 쓰든 뭐하든 내기였으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데 미리 있을 미래의 밥을 생각해서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반은 제가 냈잖아요. 김치. 저는 또 말렸어요. 해명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뭐 하지를 말든가. 그 만약에 이겼으면 솔직히 개꿀 하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겼으면 먹었죠 솔직히. 웃으면서 즐겁게. 김치 습성이에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아싸 하면서 맛있게 먹을 거면서. 안 먹을 거예요. 슬퍼하면서. 근데 지가 걸리니까 갑자기 나 돈 없어요. 아니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못 들었으면 그래요. 맞아. 모르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하자. 장군이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동건이 박을 때 채은이가 동건이에게 밥 한 번 얻어 먹을 거 내가 삭제시켰어요. 동건이 이제 밥을 못 먹어요. 채은아 미안해요. 네? 괜찮죠? 네. 어이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에이 시겠네. 자 신봉사는 얼굴 가득 금신빛. 밥 먹을 때 힘도 없었어. 뜻이 조금도 없어서 화나서 그런가요? 우리 불쌍한 심청이. 아니다 너 쓸데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물 있겠어요? 저는 믿어요. 믿어요. 블라블라 섭섭하네요. 그제서야 말하기를 뭐예요? 너를 기다리다가 블라블라에서 드디어 후회하구나. 300석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 심청이가 뭐랬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셔요. 후회하면 진심이 못 되옵니다. 아버지 눈 떠서 마물 보면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해서든 준비해서 몽사로 올리지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마상 어른께서 이건 얻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제 효성이 옛사람은 못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뭐예요? 공양미 얻을 길을 있으니 깊이 근심 마셔요.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를 300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바치죠. 전 여러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채은이처럼 인간은 혼자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서 그런 거 필요 없어라는 저런 이기적 여자랑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안 이기적이거든요. 아까 좀 뭐랬어요? 인생은 혼자라면서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아버지를 눈뜨기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바쳐서 인강수가 무슨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도 헌신 정신 있어요. 너도 이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죽을 자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말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이중적자 거 따르고 속 따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있어요. 네. 만약 동건이랑 결혼하게 되면 동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랑 결혼 안 하는데요. 왜요? 저랑 안 하는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니도 앞으로 30만 원이 이번 달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돈을 아껴 쓰시. 이거 동건이가 중에 성공해가지고 성형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천조 들고 왔어요. 니가 할걸요? 다시 바로 저는 침을 아직까지요? 야. 바로 결혼했다 이러고 아니 저는 원래 처음 생각한 거는 끝까지 가요. 또 동건이를 처음부터 싫어하는 마음까지 간다? 아니 싫었어요. 그래. 그냥 좋아하시다. 죽어낸다. 그 안 좋아하는 마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뀔 리가 없다. 아, 동건이 3번 죽이네. 동건아, 이번 기회에 그냥 접자. 뭘 그냥 하도 동건아, 이제 절대로 떼었다. 새로운 갈아탈 사람도 생겼다, 이가. 누구야 씨발. 솔직히 보경이도 네가 비빌 순 없지. 보경이도 가분한 여잔데. 많이 듣네. 많이 듣네. 무력은 두꺼비 야. 닮았어. 아, 빡치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적절하네. 와. 진짜 재밌다. 자, 심청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고듭시다. 심청이 우리 다 알잖아요. 늦은 이유는 오는 길에 심청이가 동물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동물을 만난다라고 신봉사가 그냥 추측한 거야. 신봉사는 눈보라치는 겨울에 아까 전에 심청이를 마중 나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난리 났죠. 답은 2번이 너무 쉽다. 기억. 기억은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이 저무는지 모르는 거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왜 심청이가 안 오는가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1. 학수고대. 예은아 학수고대 뭐예요?
채은아 뭔데요? 학수고대. 응? 동건이?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 학수고대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봉사는 심청이를 기다리고 있죠. 나 규현아 결초보은 그래. 대충 뜻만 말하면 돼요. 보은 은혜를 보답한다. 결초보은은 내가 은혜를 보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동병상련은 제가 할게 너무 쉬워서 가련한 처지를 서로 가련한 처지야. 니도 가련하고 나도 가련해서 서로가 가련한 처지에 있는 데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구초심. 태양이 이게 어려워요. 4번 어렵습니다. 희지 알아? 수고 조심이요. 네. 초심 찾다.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진짜네? 틀렸다고요. 아니 초심을 외쳤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니 초심이라 했잖아요. 초심. 근데 그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초심이 무슨 상관이에요? 초심을 찾는 소리 한 거야. 틀렸다고요. 수고 초심, 초심 찾는 거랑 달리 없어. 보세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맞아요. 적반하장은 뭐예요? 쥐가 화내놓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7번 뭐예요? A와 보기. A 아까 뭐였죠? A. 지팡막대를 찾아 짚고 마나 나가다가 떨어져서 얼굴은 흙비기고 얼음 돼서 죽게 되어서 뭐예요? 행위는 끊겨서 누가 건져주리가 A입니다. 누가 건져주리? 이제 보기를 비교할게요.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있어요.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지팡이 흩어지고 이리더든 저리더든 더듬더든 나아가다가 길 넘은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퐁 빠져노니 아이고 도학동 심학규 중내 나오려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돌아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쉰다 아픈데 잡시 잘 죽는다 한참 이리 할지 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된대요. A는 보기와 달리 대구를 활용해서 개천에 빠진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대구법 할 때 대구법. 동건아 대구법이 뭐예요? 대구법? 모르겠어. 대구법이 뭐예요? 대구법 아는 사람? 대구법. 꾸라고 하잖아요. 네, 대구 뭐예요? 네, 이거예요. 채은이는 이쁘고 예은이는 깜찍하다. A는 B고 C는 D다. 구절이 뭐예요? 대응된다?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약간 랩에서 라인 맞추기 같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구입니다. 그러면 A는 보기와 달리 어디 A는 그 대구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있나 없나 볼까요? 얼굴에는 흙비기요 의복에는 얼음이라 A에 B요 그다음에 C에 D라 뭐예요? 구조가 흡사하죠? 이걸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구가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대구라는 단어를, 대구라는 말을 모르면 1번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보기는 A와 달리 개천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신봉사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계속 풍 빠져 들어오고 나오려면 풍 빠져 들어가고 풍 빠져 반복적이죠? 2번도 맞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A는 보기에 비해서 해학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해서 신봉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학적 표현. 자, 해학적 표현이 뭐예요? 아는 사람 해학적 표현? 웃기는 거죠. 그럼 웃긴 표현, 웃긴 것. 그러면 A는 보기에 비해서 A가 웃겨야 돼.
A에 웃긴 게 있을까? 지팡 막대 찾아서 나가다가 개천에 떨어지니 흙빛이요 얼음이라 뒤뚱거리다가 더 빠졌으면 미끄러지자 죽게 되어 소리신들 행위 끊겼으니 누구라도 건져주리. 없네요. 웃긴 표현이 없는데 여기는 웃긴 표현이 있을까요? 일단 A는 보기에 비해서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A에는 해학적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보기에 있을 것 같은데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보세요.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아이고 노화동 심학규 죽네. 웃기지 않나요? 숨도 잘 쉬고 아픈 데도 없는데 잘 죽죠. 이거 해학적이죠. 답은 3번. 오히려 보기가 A에 비해서 뭐하다? 해학적 표현이 더 두드러지겠죠. 오히려 보다 보기가 더 해학적인 거예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다음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양비 300석에 대해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가봅시다. A. 우리 집안 형편을 보아하니 공양비 시주가 어려워 보이지만 낸다고 하니 시주 내용을 적어야겠고 너무나 좋죠. 분명히 돈 낼 못 보이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딱 봐도 돈을 못 내게 생겼는데 내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름 적잖아. 예? 응?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응, 눈뜨게 해준다 해가지고 300석이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공양비 300석이면 진짜 엄청난 돈을 딱 봐도 눈도 못 뜨고 뒤뚱뒤뚱 넘어져서 개울가에 빠진 하나의 늙은이 보고 300석을 내라고 이름을 적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얘도.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화주승 말하는 걸 보니 공양비를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맞죠? 우리 예전 지휘 형평 고려 안 하고 일단 되도 안 되든 지르죠. 우리 집 어려운 형편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공양비 사주를 약속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질러놓고 이제 후회하고 있죠.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보증을 내 친구 말 믿고 왜 보증을 왜 썼을까? 왜 계약서에 사인했을까? 내가 멍청하게 왜 축구라는 이 거대한 계약을 그렇게 병신처럼 한 번에 일로 퉁쳐가지고 넘어가서 평생을 울고 먹고 고통받는가?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일은 이미 벌어졌고 아버지를 살려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아버지를 살려줘서 공양비 시주하는 거예요? 아니죠. 얘 눈을 뜨려고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죠. 다음 몇 번? 4번이 됩니다. 9번에서 14번. 별주부전. 여러분들이 맨날 아는 내용입니다. 별주부전. 근데 이거를 수업하면 시간이 애매하겠죠? 네. 그럼 여기서 희정 아침 몇 시였어? 저 아침 9시. 너희들은 다 사고 친 아이들 태양이를 밥 안 먹는다 했죠?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아침에 7시 안 사고 쳤죠? 오늘 너희들 저녁 먹고 우리는 저녁 없다고요? 집가 되는데. 응? 뭐? 몇 시에 밥 먹으러 가는데? 왜? 말은 하죠. 돈 이렇게 많이 났어?